자, 네. 자, 그러면 공부할 때 이제 뭐 재수든 뭐 재학생이든 간에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곡선도 있고 성적도 좀 어떤 쭉 올라갔다 갑자기 팍 떨어지면 실망을 팍 하고 네. 그런 경우는 내가 많이 봤어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임군.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일단 중에 방법이랄까? 대처법이랄까? 슬럼프가 왔다. 네. 성적이 갑자기 안 나오고 잘 나오는 게 안 나오고 그러면 네. 위기 막 뭐랄까 바빠지는다. 네. 그런 적 있었죠. 저도 이제 재수할 때도 그런 슬럼프가 한 3-4번인가 찾아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딱 기분이 어떠냐면 잘 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모든 게 갑자기 막힌 거. 예. 무너지는 네, 느낌. 무너진 느낌. 앞이 좀 약간 캄캄해지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독해가 안 돼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알던 것도 이게 내가 제대로 아는 게 맞나 하면 헷갈리고. 그런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 예를 비유를 하자면 제가 100을 쌓아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5로 막 무너진 느낌이 막 그런데 깜깜하겠는데요.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조급하죠, 당연히. 갑자기 알던 게 갑자기 다 헷갈리고 막 조급한데 그때 저는 만약에 100이 15로 돌아갔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10을 하루아침에 100으로 다시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15로 무너졌어? 그러면은 하루하루 네. 다시 하자. 5만큼씩이라도 다시 쌓아가서 100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암시, 네. 자기 최면. 네.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하려고 했어요. 슬럼프 기간에도 그냥 꾸준히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 혼자서만 꽁꽁 알았으면은 슬럼프를 빨리 극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 막 찾아가서 선생님 전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제 문제점이 뭘까요? 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상담해라. 네, 하면서 네, 상담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뭐가 문제일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슬럼프가 왔다. 네. 당황스러운데 네. 혼자 막 끙끙 네. 짜내고 있지 말고 네. 선생님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해라. 네. 주위 사람들 도움을 받아라. 네. 그래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담을 거친 후에 제 문제점도 더 정확히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극복하고. 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더 신기했던 건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하면서 제 문제점이 뭔지 계속 고민하게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슬럼프 기간을 극복하고 나면은 100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막 120, 130 그렇게 도를 터는군요. 네. 이른바 도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네. 큰 스님이 한 번은 확 절망했다가 갑자기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것 같은데 갑자기 잘 되던 영어 독해가 아무리 2번, 3번 읽어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있죠, 사실은. 그리고 막 두려워지죠. 막 조급해지고. 특히 재수 때 이런 거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재수 때 오면 더 이제 급박해지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네, 만약에 수능 직전에 그런 슬럼프가 온다면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마음이 좀 더 심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수능 직전에. 근데 그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열심히 해오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을 네, 그렇죠. 자기 암시도 걸고 네, 열심히 했다는 자기 암시를 걸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이제 나는 잘 해왔다 이런 게 있어야만 할 수 있으니까요. 노는 사람들은 재수 기간에 노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재수 때 놀면 진짜 답이 없다고. 답이 없고 근데 열심히 꾸준히 이게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쵸. 물론 뭐 그 사이에는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렇게 네. 슬럼프 없었어요? 고3이나 고2 때나? 저는 고3 1년 동안 슬럼프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네. 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만큼 많이 놀았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3 때 올라가서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압박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욕구 불만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1학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가고 싶은 토론대회도 나가고 뭐 노래대회 이런 데도 나가보고요. 그리고 모의여행 같이 하고 싶은 도전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1학년 때는 내가 나중에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고 2학년 때는 또 제가 동아리 활동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가 밴드부여서 네, 음악을 1년 동안 뭐 쳤어요? 저는 키보드를 피아노 같은 거? 네, 쳐서 1년 동안은 거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이게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공부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덜 지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그 음악 동아리 이런 걸 부모님들이 하게 해요? 요즘 우리 한국 분위기로? 그런데 생각보다 그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였지 막 1년 내내 연습실에만 산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고 그것도 한번 자기의 그 네. 리프레시 방법이 돼, 그죠? 그렇지. 그렇군요. 자, 그럼 과목별로 자기 공부 방법이 다 있을 건데 뭐 어떤 나는 뭐 문제만 잽다 푸는 타입이다. 아니면 나는 단계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때요? 임무는? 과목별 공부. 그러니까 공부, 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랄까? 뭐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까지 어떤 정리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을 여기서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제 전체적인 공부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성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적에 집착할 처음부터? 이유가 없는데 성적을 보고 나는 이만큼 바라는데 난 지금 이만큼에 그러니까 급해지는 거죠. 네, 벌써부터 그거 가지고 마음 급해가지고 초반부터 막 실전 문제 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제 전과목에 전과목에 저기 적용되는 적용되는 룰이 있다 이거죠. 단계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계속 개념을 공부해야 되죠. 개념, 네. 개념 파악, 개념 정리. 네, 그렇죠. 뼈대죠, 그죠? 국어나 영어 같은 거에서 개념이란 독해 방법이라던가 예, 그런 것들이 개념이 될 수 있고 이제 수학이나 탐구 과목들은 개념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런 기본기 맞아요. 그 개념이면 첫 단계가 이제 개념을 분명히 해라. 네, 기본기를 다지는 기본 기간. 개념을 분명히 가져라. 네, 그거를 완전히 탄탄히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많이 다져졌다 싶으면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유형 문제, 유형별. 유형 문제 풀이로 문제. 넘어가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를 많이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을 완전 이제 수능형 실전. 네, 그렇죠.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조급하니까 네. 막 덤비죠. 네, 그렇죠. 기본도 아직 안 다져졌는데 실전 연습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그런 방법은 조금 약간 돌아가지만 그게 빠른 길이다. 그쵸. 정말 수능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개념이 안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개념이 정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네, 문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개념이 안 다져졌을 수도 있고 그렇고, 유형도 제대로 못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수능 등급이 한 3, 4등급 나온다 하면 개념이 안 다져진 경우가 많겠죠. 개념. 어떻게 생각해요? 네, 확실히 그 단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이 1월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고3에 올라가서
나는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 거예요. 너무 빠르다. 네, 그렇죠. 아. 모든 뭐 실제로 작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라 하면 그 전에 모든 기본기를 어느 정도 9월 모의고사라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공부를 해왔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9월의 모의고사는 왜 9월에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능도 수능 시기에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쌓아가야 되지 만약에 기본도 없이 바로 실전 문제를 푼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만약에 맞아도 이게 나중에 또 봤을 때는 약간 비틀어내면 네, 못 맞는 비틀어내면 모르는 거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려도 틀린 이유를 알아야 되고 맞아도 맞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기본기의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 지금 네. 고3 올라오는 학생도 지금 우리가 뭐 대상입니다만은 지금 고2 되는 학생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뭔가를 모른다 그러면 중학교 수학을 뭐 수학을 하든 뭐 듣든 그것도 방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 수학이 안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끝났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애인데 수학